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제가 왔다 갔다 다닐 때 주로 택시를 타고 다니거든요. 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택시를 타면은요, 이제 아저씨들께서, 기사님들께서 계속 모 택시를, 카카오 택시를 계속 디스하시면서 티맵을 깔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카카오 택시 카풀에 대한 그런 막 하소연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막 그 세계에 대해서 많이 좀 파악을 하게 되고, 뭐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과연 그런 택시들 요즘에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분이 안타깝게도 분신 자살을 하신 분도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 택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택시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는 도대체 언제고, 택시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가 언제부턴가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는 일제강점기 1919년 때였습니다. 1919년 12월에 일본인 노무라 겐조가 세운 경성택시가 최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21년에 조봉승 씨가 한국인 최초로 이 종로 택시 회사를 엽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아니었죠. 일본 자동차였죠. 근데 이때 당시는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는 택시 미터기가 없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막 말이 달리고 미터기가 없고 그냥 정해져 있었는데, 시간당 택시를 불러가지고 시간당 1시간에 이제 6원이었고요. 그냥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3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1시간이 되면 무조건 6원인 거야. 그런데 6원이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이냐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와 6원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 6원은요 쌀 한 가마니 가격이 6원에서 7원이었대요. 택시 한번 타가지고 1시간 택시 타는데 쌀 한 가마니야. 그러니까 엄청 비쌌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싼 택시 요금 때문에 이제 승객이랑 기사님들이 맨날 싸우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무슨 1시간이 아직 1시간 안 됐는데 막 이러면서 하도 싸우니까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시비가 발생을 하니까 1926년에 아사히 택시 회사에서, 일본에서 최초로 미터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터기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싼 편에 속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있다가 미터기가 너무 비싸게 올라가니까 중간에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이제 급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때 카드 없을 때 이제 지갑에 돈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말이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차는 막히고 막 말은 계속 달리고, 아, 저 말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막 정말 중간에 돈 낼 거 없어서 내리고, 저는 이제 다리 위에서 내린 적도 있어요. 진짜 낼 돈이 부족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예전에는 종종 많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온 게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고종의 포드 자동차예요. 고종 황제를 위한 포드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죠,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다가 우리 포드 자동차가 들어온 이래 50년이 흐르고,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좀 재사용을 해서 그런 그 외국 찝차라든지 일본 자동차라든지 그런 판넬을 재사용해서 만들게 된 이제 국산 최초의 자동차가 나타납니다. 그 최초의 자동차는 좀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약간 찝차처럼 생겼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앞에 시옷 짝대기 발, 리을. 최초의 처음 시작한 자동차다. 그래서 요 앞에 써있죠. 1955년 시발 자동차. 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시발 자동차.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에서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고 이제 1955년 이 시발 자동차는 1955년 10월에 산업박람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사람들이 시발 자동차에 대한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택시가 생기는데, 이때 이제 택시 사업도 이 자동차 때문에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외국 자동차를 사가지고 택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국산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금액도 저렴해졌고, 시발 택시가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됐대요. 그때 이 시발 택시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택시 영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택시를 위해서 이 시발 택시를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을 써서 막 겨우겨우 살 정도로 엄청난 인기고, 뭐 이제 만드는 그 속도나 그런 건 정해져 있는데 사려는 사람들은 많아가지고 장난 아니었다고 해요. 시발 택시,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고 국산 자동차고
뭐 엔진은 우리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시발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정말 천막안에서 을지로 천막안에서 최무성, 최희성, 최순성, 성성성 돌림 형제입니다. 이 삼형제에 의해서 정말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 시발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4기통 1323cc 엔진이 이제 이거를 김영삼 씨가 제작했대요. 대통령 그분 아니고 이름만 똑같은 이 김영삼 씨가 제작해서 그래서 시발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고 그 기존에 있었던 외국 자동차의 판넬과 이런 거를 국산에서 이게 다 펼치고 우리도 또 만들고 해가지고 재사용해가지고 만들게 된 자동차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승용차 택시 운송업이 발달하게 된 거는 1962년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세나라 자동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세나라 자동차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되게 클래식하죠? 자, 일본의 세나라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이 세나라 자동차를 만드는 이제 공장이 부평에 세워지게 됩니다. 부평에 세나라 자동차 공장이 생기면서 이제 막 개인 택시가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1960년대 택시는 세나라 자동차로 택시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197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에 콜택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콜택시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은 좀 돈 많은 부유층들, 공항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갈 때 이제 그런 캐리어 짐이 있으니까 택시를 부른다던가,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출장을 오거나 관광을 왔을 때 이런 콜택시를 부르게 되면서 호텔과 연계된 그런 콜택시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2년에는요, 이제 주로 김포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콜택시가 들어오게 됐고, 1979년에는 서울 지역에 1250대의 호출택시, 콜택시가 등장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경기 침체로 이제 1980년에 일반 택시로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영화 택시 운전사, 이 영화 택시 운전사도 실제로는 이분이 호텔과 연계된 콜택시 기사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어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광주에 갈 때도 그 외국분과 그 독일분과 이렇게 대화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로 택시들의 차종의 변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처음 보는 택시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차가 있었다니. 택시 차종의 변화를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발 택시 이후로 1960년대 후반에 나타난 택시는요, 바로 코로나와 코티나입니다. 코로나와 그리고 코티나. 코티나 어디 있니? 네, 잠시만요. 제가 시발 택시 광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이런 식으로 시발, 이거 너무 웃겼어요. 그때 당시 진짜 엄청난 인기였고 1955년을 풍미했던 시발 자동차, 이렇게 신문에 광고가 실릴 정도였다라는 거. 예, 신문이 욕하고 있어요. 그쵸? 시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코로나 택시, 완전히 새로워진 코로나 70 이러면서 되게 옛날 택시 되게 좀 클래식하다. 나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 제가 좋아하는 그 자동차 디자인이 그 미니, 그 BMW 미니 있잖아요. 미니 쿠퍼 같은 그런 클래식한 자동차 좋아하는데 되게 약간 클래식한 포드 느낌인데. 그리고 코티나도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다. 요즘에도 이런 자동차 나와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좀 올드하다. 그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 구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코로나랑 코티나가 이게 맞붙는데요. 이제 신진 자동차가 토요타랑 기술 제휴를 해서 만들어진 코티나, 그리고 현대 자동차가 영국과 같이 기술 제약을 맺은 이제 코티나와, 그리고 코로나가 바로 신진 자동차. 코로나와 코티나가 붙게 됩니다. 신진 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붙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코티나는 코로나에 비해서 얘가 좀 더 넓었대요. 코티나가. 현대자동차 이게 코티나가 실내가 훨씬 넓고 좀 약간 중형 같은 느낌이었고 배기량이 컸고 여러 가지 안정장치도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훨씬 더 이 부품의 21%를 국산화했기 때문에 저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었고, 그리고 코티나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약간지 이 국내 실정이 맞지가 않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서스펜션이 이제 스프링, 흔히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쇼바의 그런 문제가, 세팅의 문제가 있었고, 얼터네이터, 교류 발전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 코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 코티나를 택시로 만들었던 그 부산 택시 사업 조합에서 1970년에 이 코티나 결함으로 인한 리콜 사태가 엄청나게 이제 발생하는데 56,050 잘못 말했어요.
57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이때 당시에는 진짜 거의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고 신차 교환을 요구하는 그런 큰 희대의 사건이 있으면서 이 코티나는 승용차로는 대박을 쳤지만 택시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코로나가 오히려 또 택시에 적합했다 뭐 이런 얘가 있죠. 리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자, 1970년대에는 또 이러한 택시가 있었고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그리고 1975년에는요. 마츠다의 파밀리아를 들여와서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바로 브리샤의 세대가 옵니다. 브리샤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되게 이쁜데? 이 앞에 그릴도 되게 좀 클래식하고. 자, 아무튼 이런 브리샤는요. 자가용과 특이하게도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나눠서 아예 생산을 했다고 해요. 내가 좀 선진적인 전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직렬 4기통 1.0리터 엔진을 사용해서 좀 약간 연비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산화율이 무려 그전에는 20% 정도였는데 지금 이 차체의 국산화율이 80%에 달해서 가격 경쟁력이 좋았다라는 거. 저렴해서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브리샤는 1977년에 LPG 엔진을 장착하게 해달라는 이런 운수업계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LPG로 변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1년까지 되게 잘 팔리다가 브리샤가 되게 잘 나가다가 정부가 차종을 이렇게 약간 통폐합을 강제화하는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강제 단종됐다고 합니다. 브리샤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세대는 아니고. 하지만 요건 들어봤어요. 바로 1976년에 출고가 됐고 처음으로 1974년 토리노 모터쇼에 처음 등장한 바로 포니죠. 포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들이 포니 몰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포니. 우리나라의 정말 우리 한 시대를 풍미한 게 바로 포니고요. 지금도 포니 자동차가 가끔 볼 수 있어요. 도로에서. 자, 포니. 저는 이제 포니 1과 포니 2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포니 1과 1975년 포니. 이야, 이게 추억의 자동차죠, 포니. 그때 당시 출고가 228만, 251만원. 와, 이 가격으로 지금도 자동차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환율 느낌으로는 아마 지금으로 그래도 한 2천만원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환율로. 그리고 포니2. 이 포니2. 이 포니2는 왠지 본 것 같아요. 이 포니2. 그리고 포니 자동차가 한창 나왔을 때 그때 택시 초록색. 그쵸? 포니1, 포니2. 뭐가 달라진 거야? 거의 비슷한데. 그 포니 뒤에 그 엉덩이 라인 있잖아요. 생각나요. 딱딱. 예. 와, 포니1, 포니2.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70년대부터 이제 80년대를 풍미하게 되는데, 이 포니는 디자인이 획기적인 디자인이었고, 이거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라고 해요. 이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맡았다고 하고요. 현대 자동차죠. 최고 출력이 80마력이면은 말 80마리가 끄는 힘. 와, 말 80마리 파워.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획기적인 건데 요즘은 슈퍼카가 거의 500마력 정도 이상 된다고 해요. 와, 말 500마리가 끼는 힘, 부앙 막 나가는 거겠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게 최고 출력이 그렇고 미쓰비시의 직렬 4기통 1.2리터 엔진을 장착했는데 이것도 엄청난 획기적인 엔진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부품이 국산화율이 75%가 넘기 때문에 역시 가격 경쟁력도 괜찮은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 부품의 국산화율이 안 되면 부품이 고장났을 경우 진짜 그 수리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외국 그런 엔진으로 바꾼다던가 외국 부품이면은 엄청나게 비싸죠, AS가. 근데 75%에 달하는 이런 부품이 국산화로 됐기 때문에 조금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서 이때 1976년에 8월 정도 이 포니가 영업용 택시가 29,000여 대 달할 정도로 택시가 포니가 거의 택시 전체의 10%에 달할 정도로 점유율이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초록색 포니 택시는 추억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요즘 학생들이 생각하는 택시는 아마 소나타 이런 거 많이 기억하지 않을까 싶네요. 포니는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되게 많았다라는 거. 자, 그럼 포니를 이어서 택시를 이어갔던 엄청나게 길게 택시 점유율이 높았던 건 바로 스텔라입니다. 자, 스텔라 자동차 보여드릴게요. 자, 스텔라.
스텔라도 본 것 같아. 80년대. 역시 현대 스텔라. 스텔라는요, 중형 자동차입니다. 훨씬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옛날 자동차는 정말 이렇게 납작하면서 길고 각진 자동차. 이런 느낌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랜저. 갓그랜저 기억나시죠? 이런 게 유행할 시기였는데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주로 택시의 중형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자동차가 스텔라 자동차입니다. 이제 80년대 중반부터는요, 택시가 중형화돼요. 이제 사람들이 어차피 똑같은 금액 내고 택시 탈 바엔 중형 택시를 타게 되는 거죠. 이제 적어도 준중형이나 중형 정도 타야지 안락하고 넓군 이러면서 점점점 1985년대까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거의 중형 자동차가 100만 대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중형 자동차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택시의 중형화 바람이 듭니다. 중형 택시를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고. 자, 그러면서 이 스텔라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고, 그런데 약간 스텔라도 품질 문제가 시달렸다고 해요. 왜냐면 포드와의 계약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함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결함이 막 나타나고, 그 결함 때문에 리콜 문제까지 나오니까, 결국 스텔라를 좀 다시 차세대 1세대 스텔라는 리콜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약 15,000년대에 달하는 스텔라를 리콜을 했고 1985년에 스텔라 CXL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때 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계속 이제 스텔라 택시가 나왔는데 그냥 자동차 스텔라는 1992년에 단종됐지만 이 택시는 1997년까지 계속 생산했기 때문에 13년 7개월이라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게 히트친 차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스텔라 이후로 1990년대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택시가 이제 소나타죠. 대표적인 택시가 소나타고 이상하게 택시 기사님들은 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많이 타니까 소나타 택시가 많아서 택시 기사님들은 주로 현대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택시 아저씨들은 차는 현대지 이런 식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좀 그때 당시 기아 자동차 K5 기아 되게 많이 선호하는데 택시 기사님들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현대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는 소나타가 되게 많습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차를 살 때 소나타 사려고 고민하다가 안 사려고 하는 게 소나타 사면은 자기는 회색을 사고 싶대요. 택시 저거 세차하기 귀찮아서. 근데 회색 소나타를 타면 너무 택시 같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회색이었을 때 소나타가 되게 많다는 거. 지금은 이 색에서 요색으로 바뀌었죠. 지금 회색 택시가 어색할 정도로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저는 이거 바뀌었을 때 처음에 너무 색깔 이상해. 이게 뭐야. 약간 진한 치즈 색깔도 아니고 웬 주황색? 막 이랬었는데 차라리 빨강으로 하지 튀게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져서 회색은 약간 맞아 회색은 너무 튀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익숙해졌어 이 색깔에. 이제는 다 주황색으로 바뀌게 됐고 주황색 아니면 흰색 이렇게 회색은 보기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1992년 그 정도에 1988년 정도부터 중형 택시가 막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 성장과 함께 1990년대에는 모범 택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범 택시 타보셨나요? 이거 완전 금수저나 탈 수 있는 모범 택시. 저는 계속 안 타다가 택시 잡을 때 모범 오면은 모범이야 하면서 엄마랑 안 잡고 그러다가 진짜 급할 때 모범 택시를 타봤는데 내부가 쾌적하긴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기분 탓인지 기사님이 매우 친절했어요. 그리고 금액은 되게 비쌌다라는 거. 모범 택시도 타봤고 정말 급할 때는 카카오 택시 블랙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모범 택시 수준인데 카카오 택시 블랙은 아저씨께서 내가 좀 술을 마셨었는데 생수를 막 이렇게 따서 주시고 과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되게 넓고 거의 이제 중형차가 아니라 고급형 K7 정도의 그런 넓은 차. 아마 그 모범 택시도 되게 넓은 차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운행하시고. 그래서 모범 택시가 1992년에 등장을 했는데 비싼 요금이라는 게 단점이겠죠. 하지만 택시가 너무 안 잡힌다던가 공항에 간다던가 돈이 많다던가 그 특유의 기사님의 이제 친절도와 쾌적함 때문에 모범 택시만 타는 또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 부의 상징이죠, 모범 택시는. 그리고 또 이 모범 택시와 또 반대로 경차 택시도 나타났습니다. 경차 택시는 조금 더 이제 요금을
비싼 요금을 해결하고 좀 저렴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남시에서 2010년 2월에 이제 배기량 한 1000cc 미만의 경차 택시를 22개 택시 회사에 한 대씩 이렇게 22대를 배차해가지고 시범 운행을 해봤대요. 처음에는 되게 획기적이다. 타는 사람들도 저렴하게 탈 수 있다.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효과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경차 택시를 이렇게 선호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선호했는데 사람들도 좀 좁다고 불편해하기도 하고 기사님 자체가 운전하기가 너무 불편하시대요. 좁아서. 기사님들은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좀 경차 택시가 조금 불편하다. 피곤하고 또 돈도 별로 안 된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경차 택시를 되게 선호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수입이 좀 줄어가지고 경차 택시 선호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시민들 반응은 저는 경차 택시를 길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아마 타볼 텐데 조금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선호하진 않는다는 거, 아저씨들이 기사님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현재의 택시 흐름을 보면 1978년부터 이제 LPG 연료로 하는 택시가 운행이 됐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LPG인데 2009년 12월 4일부터 서울에 하이브리드 택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석유가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 택시가 나왔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2020년까지 택시를 모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는 그 청정 연료라는 CNG 연료를 택시가 이제 운행하고, 버스가 CNG 버스 많잖아요. 뭐 그런 거로 바꾸기도 하고, SUV 택시가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해졌다라는 거. 차종은 정말 다양해졌다라는 거. 요즘 뭐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타시는 택시는 또 SUV 택시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카드 택시는 언제 처음 나타났냐면 2005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카드 택시가 나타났고, 요즘은 다 카드 택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이 없더라도 택시 여러분 지불할 때 카드로 주로 지불하지, 딱 찍지 이렇게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게 뭐지, 삼성페이로 지불할 수도 있죠. 삼성페이는 여러분 거기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저씨랑 실갱이를 하고, 아저씨 한 번만 여기다 찍어볼게요. 아, 안 돼. 그냥 이렇게 긁어야 돼. 막 이러고 막, 그렇게 막 저기 뭐지, 카드 긁는 데다 찍어야 돼.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렇게 바뀌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또 그 카카오 택시와 뭐 티맵 택시 이래가지고 택시 어플을 통해서 부르는 거. 저도 그거 초반에는 정말 신기했는데, 지금은 되게 통용화됐다라는 거죠. 집안에서 부르고 아저씨 오시면 추운 겨울에 아저씨가 오셨을 때 딱 나와도 되고, 그런 건 편리해졌는데, 카카오 택시의 단점은 아저씨께서 콜을 기사님들께서 가려서 받는다는 거. 뭐 그렇게 그런 문제가 또 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번 압구정 쪽에서 목격한 적이 있는데, 압구정 쪽에 제가 카카오 택시 타고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께서 목발을 짚고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계속 택시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어르신들은 카카오 택시를 부를 줄 모르기 때문에 저러다가 한 몇십 분을 잡을 텐데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택시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약간 어르신분들이나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바로 카풀. 이제 카풀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막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조금 이제 정부랑 뭐 이제 택시 쪽이랑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카카오 택시 쪽이랑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란,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택시가 어떤 식의 이제 놀라운 발전을 이제 이룩할지 기대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택시에 약간 좀 쾌적한 환경, 택시 안에 제발 담배 냄새 많이 안 났으면 좋겠고요. 제 바람은. 두 번째는 정말 너무 친절한 기사님들도 있지만 되게 불친절한 기사님들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를 정도로 항상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정치에 항상 관심이 많으시는데, 뭐 이게 다 무슨 대통령 때문이야,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최대한 좀 기사님들이 친절도, 쾌적한 환경, 좀 뭐 에어컨이랑 히터를 좀 잘 틀어주신다던가, 뭐 이런 식의 좀 서비스가 좀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택시의 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택시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차의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조금 버벅인 건 좀 죄송하고요. 좀 궁금한 게요. 아까 이 포스터를 보여드리는데 이 택시는 차종이 뭘까요? 이 송강호 씨가 나왔던 택시 운전사의 차종, 초록색이라서
폰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 차종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한번 아시면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택시의 역사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앞으로의 택시가 엄청나게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택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